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호주 부동산 상승 전망과 유망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호주 전국 주택 가치 지수가 2023년도 8.1%가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비록 2021년도에 기록된 24.5% 급증보다는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호주 수도를 합친 평균 주택 가격은 93만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9억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단가, 호주 수도의 평균 단가는 7억 정도. 네, 현재 환율이 좀 낮기 때문에 한 6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 지역을 합친 평균 주택 가치는 또 내려가서 전부 다죠. 전부 수도가 아닌 좀 지방을 본다 하시면은 5억 정도까지도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주 부동산 가격은 형성되어 왔었고 계속해서 상승해 왔는데 2013년도가 대도시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올라갔던 해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조금 떨어지는 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니는 마이너스 2%, 멜버른은 마이너스 4%,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바트는 마이너스 11%까지 하락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서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게 2023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024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강조드릴 수 있겠는데요. 2023년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뭐 다윈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은 게 보이네요. 호바트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연간 조정을 받았는데 2024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투자를 단행한다 했을 때는 미디안 밸류라고 해서 그 평균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억 정도 되는 지역도 있고 낮게 잡으면 5억까지, 좀 외곽으로 가면 5억까지 되기도 하고요. 퍼스 같은 경우는 한 여기도 건 5억 8천 정도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는데 성장률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13.1%로. 브리즈번 같은 것도 성장률이 높다. 시드니도 성장률이 높다. 성장률을 좀 고수하면서 그리고 가격을 좀 적당한 선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설정을 한다면 어느 지역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퍼스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퍼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조한 성장률을 보여왔는데 그 성장률을 다른 지역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덜 올랐던 지역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퍼스 같은 경우는 9.1%,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4%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지역, 뭐 시드니나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 지역은 좋죠. 대도시고 멜버른도 지역은 대도시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성장률로 바로 반영될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퍼스의 평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수도권 주택, 좀 도심지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8천 정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좀 외곽으로 간 지역 주거 같은 경우, 뭐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거기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아래에서 사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스 주택 가치는 10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다.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은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폭이 더 남아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나 소호주 경제는 몇 가지 산업, 특히 광업에 너무 의존하여 있다. 이 산업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중국이나 외부 경제에
유지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퍼스 투자는 피하고 싶다라고 이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도달했을 때 퍼스에 있는 리튬 광산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생기게 되고 또 광산 활용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인해 인구 유입과 그리고 그로 인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은 이제 시작인 전기차 시대에 퍼스라는 곳은 처음 시작 단계에 있는 주택 상승의 시작 단계에 있는 곳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서버브와 그다음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뭐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내려간 지역이 있고 올라간 지역이 있죠. 그래서 내려간 지역은 뭐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갔는데 여기는 이제 주택 가격이 한 채에 140만 달러네요. 140만 달러면은 뭐 10 몇 억이 넘어가는 그런 고가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너스 뭐 10%인 지역 그리고 이제 좀 싼 곳 있잖아요. 53만 달러 5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마이너스 9% 정도 내려간다. 지역별로 편차를 퍼스도 편차를 가지고 있고 비싼 지역은 뭐 10억에서 220억까지 넘어가는 지역도 있지만은 보통 싼 지역들 그리고 싼 지역도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17%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3억에서 한 4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강점이 있다. 또 퍼스 지역의 강점이 무엇인가? 시장 정황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퍼스 교회와 마찬가지로 임대 시장의 경색과 훨씬 더 큰 긴축의 어려움이 기존 주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긴축 재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정부에 대한 정책 자체가 돈을 좀 쓰지 않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임대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간 해외 이민자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당연히 항구에 대한 주정부의 투자도 있다. 뭐 QPM 같은 그런 기업들만 봐도 광석을 수입해서 정제해서 다시 내보내는 그것이 항구거든요. 그 항구에 대한 그 항구 주변에 뭐 도로를 깔고 그다음에 하는 그런 시설들 인프라 업그레이드 공항 재개발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특히 다양한 상품을 수출하는 항구에 대한 투자는 지역 경제 고용에 영향을 미쳐 지역 중심지의 인구 증가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지역의 매력이다. 그래서 퍼스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2024년도 10%, 2025년도 9%, 6.4%까지 오를 것이다. 급격한 반등이 하고서 불금해도 수년 동안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 기간 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다. 퍼스는 상당한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 웨스트ern 오스트레일리아 모든 주에서 가장 큰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인구 증가율은 가장 높다. 이미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멜버른 주택 가치도 해외 이민의 부활과 이주 정상화에 힘입어 향후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나 아니면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도시들 퍼스, 멜버른 주목할 만하다. 그다음에 외부적 환경인 차이나의 중국의 경제 활동을 지수해 봤더니만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좀 회복 단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의 레지던셜 프로퍼티 인디케이터를 따르면은 그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택 시장은 침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 뭐 이 자본 사람들이 자국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외 투자. 해외 투자는 어디다? 호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채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투자자가 해외 투자를 할 것인데 거기서 호주의 퍼스와 멜버른이 그 투자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지출 버젯 같은 경우 지금 스테이트 버짓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주정부의 지금 버짓 밸런스가 마이너스 2까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적자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긴축 재정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걷어들이는 방법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퍼블릭 컨스트럭션 워크 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호주 건설업이 상승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서 그 경기 침체를 건설을 통하여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 캐피탈 인플로어라고 해서 지금 당연히 넷 캐피탈이라고 해서 그 호주 현금 흐름, 호주 정부의 현금 흐름은 지금 조금 긴축을 통해서 나아지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넷 포레인 리어빌리티라고 해서 그 부채 자체는 지금 하락하고 있죠. 긴축을 통해서 하락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주 달러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880원까지. 그래서 오늘 그런 호주의 경제 정책이죠. 긴축과 그다음에 해외 정책, 그 중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건설업의 상승과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광산 호조로 인해서 몇몇 지역인 특별히 퍼스나 멜번 쪽 그런 쪽에 부동산에 순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뭐 9%에서 20%까지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지역별 차트를 통해서 어느 지역이 싼지 5억 아니에요? 4억까지도 가능합니다. 4억에서 8억 정도만 있으면 수익률을 9%를 잡아가실 수 있다를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주부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